네, 안녕하세요. 행정론 담당 교수 근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그 6주차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리더십, 6주차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부탁드리는데 강의를 들을 때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핸드폰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노트북은 뭐 다 되는 거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리더십, 리더십의 개념, 어, 또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의 개념, 음, 어, 리더십의 개념은 리더십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특성은 강조하여 개념을 규정하는가 하면 리더의 행동이나 조직의 처한 사항을 강조하여 개념을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하여 최정제 남김은 리더십이란 조직이 처한 특정 상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 조직의 행정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기술 혹은 이를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란 조직의 리더가 갖는 성향, 행동, 어, 상황 등과 관련되는 최반 특성을 묶어서 부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크게 묶어서 보자면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결정 스타일이란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또 리더십의 필요성, 음, 필요성은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일 뿐 아니라 관리자에게 있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의 핵심이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의 자율성, 욕구와 조직의 통제 욕구 사이의 긴장 감소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자발적으로 달성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변화하고 있는 변화하고 증가하는 환경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기술과 구조의 도입 등 중요한 내부적 변화의 조직으로서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인해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내부적 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이 이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에서 구성원의 전문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 사이의 불이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제 리더십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 리더십이 형성되는가? 리더십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초기의 이론들과 오늘날의 상황 이론들은 모두 그 연구에 초점을 리더십의 효과성을 가져오는 요인을 탐사하는 데 두고 있다. 리더십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쭉 한번 PPT 난 거는 봅시다. 리더십의 초기 이론으로 1940년에서 50년대에 주장됐는데 리더의 용무와 같은 신체적 특성과 판단력, 언어 능력, 지능, 성격, 학력과 경력 등의 사회적인 배경과 같은 리더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이론. 다음은 또 특정한 특성을 갖게 되면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론. 또 특성은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특성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이론은 초기에 누구나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되었지만 후에 이와 같은 자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특성 이론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은 실패했고 리더가 하위자들을 모으기 위한 행동 유형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상에 따른 리더십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특성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리더가 같이 할 6가지 자질로는 버나드는 활력과 인내성, 결단성, 설득력, 책임성, 지적 능력 등을 들고 있으면 스토길은 육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능, 퍼스널리티, 가업과 관련된 특성, 사회적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성 이론 초기에는 누구나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되었지만 후에 이와 같은 자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특히 이론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노력은 실패했고 리더가 하위자들을 모으기 위한 행동 유형을 제시하였으면 상에 따른 리더십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특성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이론은 특성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학자들에 의해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주장된 이론이다.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둔 이론으로 성공적인 리더와 비성공적인 리더의 차이점은 리더십의 행동 유형에 따라 구별된다. 이러한 관점이다. 이론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특별한 리더십 행동에 의해 비효과적인 리더와 구별된다는 이론으로 오하이오 영구 미시건 영구 관리격자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오하이오 주 주립대학 연구 리더 행동기술 질문지라는 것을 개발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리더의 행동을 구조, 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으로 나눠 두 가지 행동 차원의 결합에 따라 네 가지 지도자 형태 유형을 제시했다. 벨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하여 리더십 형태의 분석, 연구한 결과로서 그 형태, 활동, 가업, 수행 능력, 호감의 세 가지 측면에서 타고난 사람이 가장 유능한 지도자로 연결됐다. 그다음에 오주 주립대학의 연구는 리더의 행동 기술, 질문지라는 것을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리더의 행동을 구조, 주도 행동, 배려 행동으로 나누고 두 가지 행동 차원의 결합에 따라 네 가지 지도자 형태 유형을 제시했다. 그 결과 높은 조직 하의 높은 배려가 가장 바람직하고
유한 리더십 형태를 연구하였다. 구조주도 행동이란 업무와 구성원의 조직화하는 가업 및 목표 지향성을 띤 지시형을 의미한다. 즉, 리더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부하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일을 잘못하면 꾸짖는다.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수행 기준을 제시하여 부하들의 업무를 조정한다는 등이다. 배려 행동이란 우정, 신뢰, 상호 존중, 온정, 지원, 복지, 개인적 욕구를 인정하는 지원적 리더 유형이다. 즉, 부하들은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관심을 표현하면 부하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하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인다. 부하들의 제안을 수용하려 한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실시 전에 부하들이 상의한다. 부하들이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준다는 등이다. 보시게 되면은 참여형, 뭐야가 이고 판매형, 지시형, 임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참여형은 가제 낮음, 관계 높음, 참여형은 그다음에 판매형, 가제 높음, 관계 높음 이렇게 나와서 있죠. 그다음에 이명, 가제 낮음, 가제 낮고 관계 높고 지시형도 가제 높고 관계가 낮다 이거 지시형은. 그래서 이런 도표가 나온 것 같죠. 부하의 성숙 수준에 따른 상적 리더십 모형이다. 이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리더자의 행동 유형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이명 관계 행동가 가제 행동 수준의 낮은 리더이다. 대부분의 일자리를 부하에게 이임한다. 둘째, 참여형 가제 행동 수준은 낮으나 관계 행동 수준이 높은 리더이다. 대부분의 일 처리에서 부하들, 부하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시킨다. 셋째, 지시형 가제행동 수준 높으나 관계행동 수준이 낮은 리더이다. 대부분의 일 처리를 지시해 가면서 처리한다. 넷째, 판매형 가제행동과 관계행동 수준에서 둘 다 높은 리더이다. 어떤 유형이 더 효과적인지를 부하들의 성숙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음은 부하들의 성숙 수준에 따라 적합한 리더 행동을 나타내는 상적 리더십 모형이다. 미시건 대학의 연구다. 미시건 대학의 연구는 오하이오 연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은 어떤
어떤 유형의 리더 행동이 업무 집단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을 가져오는가를 찾아내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리더십이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직무 중심적 리더십 유형과 구성원 중심적 리더십이다. 첫째, 직무 중심적 리더십은 직무 요인과 직무 성과를 강조하고 면밀한 감독, 통제에 의한 행동 유형을 보인다. 즉, 유능한 리더는 부하가 하는 일과 동일한 매달리지 않는다. 그 대신 업무 계획 및 일정 수립, 부하들의 업무 조정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제공 등의 일을 하면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행 목표를 세우고 부하들을 이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둘째, 구성원 중심적 리더십. 부하 중심은 인간 지향적 업무와 책임의 이음, 구성원의 복지, 욕구 승진, 개인적 성장을 강조하고 행동한다. 즉, 부하들을 신뢰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고 부하의 문제를 이해하려 하면 부하들의 업적을 인정해주는 등의 행동이 포함한다. 연구 결과 구성원 중심적 리더십이 직무 중심적 리더십보다 높은 생산성과 직무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 행동 이론은 리더십 행동 유형이 리더십의 효과에 미치는 상관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으면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다. 관리격자 모형 브레이크와 워튼의 관리격자 모형은 관리격자를 활용하여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리더십 이론을 전개한다. 리더의 행동을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무기력한 컨트리크립형, 가업형, 중도형, 팀형의 다섯 가지 리더십과 81개 종류의 합성적 리더십 유형이 나타난다. 관리격자 이론은 직무 중심과 구성원 중심의 양극적 리더십
유형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즉 가장 낮은 관심을 1로 가장 높은 관심을 9의 척도로 측정하여 리더의 행동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리더는 가압지향적이면서 동시에 인간 중심적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각 목표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관리격자망에는 5가지 리더십 유형이 나타난다. 첫째, 무기력형 리더십이다. 생산 및 인간에 대한 관심이 둘 다 낮고 조직 내 직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을 하는 유형이다. 둘째, 컨트리 클럽형 리더십이다.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은 인기 위주의 리더형이다. 셋째, 가업형 리더십의 유형이다. 생산에 대한 관심은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은 가업에 대한 능력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넷째, 중도형 리더십 유형이다. 인간과 생산에 대한 반반씩 관심, 적당한 수준의 성과를 지향하는 유형이다. 다섯 번째, 팀형 리더십의 유형이다. 인간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둘 다 높고 목표 달성 위에 조직 구성원의 상호의 의존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여 조직 목표 달성에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리더십 행동 유형과 성공적 집단 수행의 관계를 규명한 것은 불명확하며 상황적 변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황 이론, 행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이루면서 리더십 연구에 관한 접근 방법으로 개발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리더란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리더의 능력이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동시에 요구된 리더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상황이란 리더가 속해 있는 조직의 목표와 성격, 규모의 역사, 유형, 발전의 정도, 구성원의 자질과 행동, 기대와 욕구 등을 의미한다. 상황 이론 중에는 피들러의 상황적 적합 이론, 상황 적합, 상황적 상황 적합 이론, 호서의 경로, 목표 이론 등이 있다. 상황 적합 이론,
상황 적합이론은 피들러와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면 리더 유형과 상황적 조건을 결합시키려는 이론이다. 즉, 상황적 요소와 리더 유형의 상관성에 초점을 뒀으면 관계 지형적 리더와 가압 지형적 리더로 구분하였다. 리더에게 호의적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 요소를 리더, 구성원의 관계, 가압 구조, 시기 권력으로 봤다. 첫째, 리더의 구성원과의 관계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가 친근하고 협력적인지 아니면 서로 적대적인지의 정도를 의미하면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중요하다. 부하와의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는 리더는 그만큼 부하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충성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하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리더가 구성으로부터 받은 신임과 충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구조, 과제의 명료성이다. 최종 제품 생산에 관한 상세한 기술, 표준 작업 절차 및 가압 수행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 등이 명확할 때 가압 구조화 정도가 높다고 말한다. 가압 구조화 정도가 높을 때 리더는 부하의 가압 행동을 감독하기도 하기가 쉬워지고 그만큼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가압의 목표, 업무 분담 및 업무상의 절차, 공식적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지휘 권력은 리더가 부하들의 수행을 평가해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나 법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세 차원 중 요도에서 가장 낮은 차원이다. 지휘 권력이 높은 리더가 그만큼 부하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된다. 즉 보상 처벌권, 공신적 권위, 조직의 지원 등 리더의 영향력을 지한다. 가장 호의적인 상응 범주로부터 가장 비호의적인 범주를 설정한 후 각 상황에 적합한 리더 유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 가압지향적 리더는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에서 더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지향적 리더는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 가장 높은 성과를 올 수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상황 변수가 복잡하고 측정이 어렵고 리더나 부하 지원의 기술적 능력이나
변화를 강조하겠으면 상요소를 상요소와 리더 유형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에 불명확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6주차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